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3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시민은 드디어 2016년 10월 26일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움직여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도록 하고, 박근혜 파면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박근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권리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과 기성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촛불시민 만세.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오인용의 만당 감옥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말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들이 코믹 액션. 웃지마.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마감시간 이후라 지면에 박근혜 구속수감 소식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보를 중심으로 엮어봅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구속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근혜는 확인된 것만 430억 상당의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시간 신문입니다. 법원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430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의 공범 대부분이 구속됐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가 구속된 피고인들보다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더 중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박근혜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이라는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세운 7시간 반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신문이 마무리된 이후 11시간 35분 만에 발부됐는데, 박근혜는 8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근혜의 신문이 이재용 때보다 1시간 넘게 더 걸렸지만 법원의 결단은 3시간여 더 빨리 내려진 것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박근혜는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 동안 구속됩니다. 따라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20일 안에 박근혜를 기소해야 하는데, 박근혜는 4월 중순에는 구속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몇 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 후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갑니다. 박근혜 재판에는 최순실과 이재용 등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순실과 이재용 재판에 박근혜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나올까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P 그리고 CNN 등 세계 주요 외신이 박근혜의 구속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번째로 구금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교도와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뉴스 등 미국 유력 매체 역시 박근혜가 뇌물 수뢰와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였습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은 독재 대통령 박정희와 동일시되며 보수의 신화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박근혜는 1998년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며 야당 대표를 거치는 등 항상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대선에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드러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지지율은 5%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촛불 민심에 떠밀린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근혜에게 파면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제 아침 굳은 얼굴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박근혜는 결국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총 12차례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던 시기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MBC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유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우병우와 김수남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에도 통화를 했는데, 당시 우병우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강남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였습니다. 특검팀은 우병우가 당시 이석수 감찰관과 조선일보를 압박할 목적으로 MBC 측과 사전에 보도 내용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의심했습니다. 김수남 총장 측은 우병우와의 통화가 수사와 무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무관할 수 있을까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피의자로 구속된 박근혜의 신병은 어떤 식으로든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먼저 박근혜가 과거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켜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친박 집회가 서울 삼성동 박근혜 자택 일대로 움츠러들었고 이 추세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박근혜 구속은 촛불 전국의 6개월 대장정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이 커지면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인물론의 방점이 찍힐 수도 있다. 이게 경향신문의 시각입니다. 안철수도 여기에 포함되는군요. 대선을 40일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42%, 안철수 전 대표는 39%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상승세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지층의 이탈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자 가운데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0%에 그쳤는데 안철수 전 대표로 옮겨가겠다는 응답은 33%였습니다. 이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조사했는데요.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무선 전화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세월호가 운반선에 실린 채 오늘 아침 7시 마지막 항해에 나섰습니다. 세월호는 진도 맹골수도 4고 해역에서 떠나 목포 신항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목포 신항까지는 10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유가족도 따로 배를 타고 이송 항로를 따라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팽목항의 미수습자 가족 숙소는 트레일러에 실려서 목포 신항으로 옮겨집니다. 박근혜가 구속 수감된 날 세월호가 드디어 인양이 완료가 되는군요. BBK 사건의 당사자 김경준 씨가 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오늘 LA에 도착하겠죠. 박근혜가 구속 수감된 날, 세월호가 팽목항을 떠난 날, 김경준은 LA에 도착합니다. 김경준 씨는 일주일 안에 BBK 사건에 관련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이명박은 물론 박근혜 정부와 과거 한나라당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입국장에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김경준 씨의 누나이자 BBK 의혹 폭로자 가운데 한 명인 에리카 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광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을 이어드립니다.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집구해.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집구해. 중개 수수료 없이 집구할 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9538
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모두 1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건 뇌물수수 혐의인데요.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저 7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받은 뇌물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양형 기준을 적용해서 형량을 정하는데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감경을 받으면 7년에서 10년형이, 가중되면 최소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뇌물 혐의를 법원이 인정할 경우엔 집행유예를 받는 게 불가능한 데다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직권남용죄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8년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는데요. YTN이 박근혜의 정치 인생을 짚어봤습니다. 수출만이 살기름을 주창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남몰래 울기도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보수정당 첫 여성 당수 자리에 올랐고 한나라당 차떼기 파문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극복하며 보수진영의 대표 정치인으로 떠올랐습니다. 2007년 경선 패배로 대선 출마를 접었지만 5년 만에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됐고 결국 첫 여성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박근혜의 지지 기반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6개월 전 시작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에까지 이르게 했는데요. 박근혜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계속해서 YTN 보도입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남은 수사를 새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3개월에 걸친 특검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됐습니다.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힌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고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 오간 수백억대 금액의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새로 꾸려진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파면 10하루 만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세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오더라도 당장 수색을 시작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절단이나 진입 자체가 힘든 만큼 선체가 부식됐다는 분석인데요. JTBC 보도입니다. 바다 밑에서 3년을 버틴 세월호의 상태는 예상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선체 부식이 상당히 진행됐고 특히 증축한 객실 부분 부식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배를 가까이서 둘러본 선체조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육상 거치 후 수색 방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애초 해수부는 객실 부분을 분리하는 이른바 절단 방식을 고려했지만 선체가 절단을 견디기 힘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서 본 바로는 반드시 절단이 최선은 아니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객실 옆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들어갈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곧바로 진입할 경우 선체 내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김용민 파일. 박근혜의 종말, 아버지 제사의 종말.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실제. 모든 정치 행위가. 그 마음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라고. 딴지 일보 김어준 총수가 한겨레 신문 팟캐스트에서 했던 말. 박근혜의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다. 제가 여기서 실제 이렇게 정말 추모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묘소를 가보거나 또 새마을 지도자 기타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아버지, 어머니를 추모하는 국민의 마음은 참 굉장히 지극하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바쳐서 일하고 나오신 그 아버지께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래요? 5.16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잘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정치죠. 1989년 야인으로 있을 때 MBC에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가 하신 일을 갖다 바르게 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전에는 그렇게 아버지를 위한다고 그렇게 정말 말로 그 행동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매도를 당하시는데 단 한마디의 말이 없었다는 거, 또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체의 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한 비애를 느꼈습니다. 같은 해 KBS에 나온 박 전 대통령. 복수심에 불타오르는데 199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한 박 전 대통령. 우리 국민과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힘을 합해서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이루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선된 뒤에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 여러분과 힘써서 이루신 공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맞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작은 힘이지만 그 열과 성을 다해서 독립운동가 후손인 차영주 선생. 국정한국사 교과서 계획이 발표되자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유신을 미화하려는 것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의 강력한 구속 요구로 감옥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래요? 오늘의 날씨. 오늘 낮에는 전국에 봄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로 예상되는데요. 강원 영동 지방은 최고 40mm로 봄비치고는 제법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 서울이 8도, 강릉 7도, 대구 8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9도,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복,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상으로 3월의 마지막 날, 박근혜가 구속된 날,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옮겨진 날, 김경준이 LA에 도착한 날,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역사가 3월 31일을 뚜렷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